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가장 큰 취업 사이트 중에 하나인 시대 에듀에서 산업안전관리 기사 강의를 맡게 된 이마승입니다. 이제 이 과목은 일단 산업안전 기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누구에게 상대적으로 좀 따기 쉬운 과목이냐 이렇게 물으면 건설 쪽에 있는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따기 쉬운 과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여러분 이 제 과목은 처음에는 좀 부담이 엄청 가는 과목입니다. 왜 부담이 가느냐 물어보면 일단 용어가 어려워요. 용어가 생소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 가지고 감 잡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근데 그 용어는 듣다 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 이 과목은 용어가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용어가 부담스러워서 처음에 공부할 때 혼자 독학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독학하는 것보다 이 강의를 한 빠른 속도로 한 2번 정도 듣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요. 처음에 도입하는 입문입니다. 입문하는 분들에게는 용어가 부담스럽다. 이거 참 많이 들은 이야기다, 진짜.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자, 끝났고요. 이제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일단 한 2번 정도 듣는 게 중요하다. 여기까지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고득점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의 본질이잖아, 사실. 그죠? 왜냐하면 고득점이 곧 합격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요것을 고득점 하려면 일단 한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요, 우리 교재에 이 볼륨이 얼마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되는 요 볼륨, 요 과목은 들어있는 것은 완전하게 좀 소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요. 제가 3가지를 제시할 건데, 첫 번째 하나는 강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번 들으면 이게 그림이 좀 보입니다, 이제. 아, 이 과목은 이런 거구나. 그림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림이 보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요 과목에 대한 내용을 나름대로 잘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정리입니다. 정리.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해보고 시험을 치고 나오잖아요. 시험을 치고 나오면 정말 저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뭘 들었느냐 하면 끝에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다고요. 제일 많이 압도적이다, 진짜. 끝에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물론 내가 그 친구 앞에서는 아유 저런, 에이, 아이고야, 다음에 그러는 거 그러면 안 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 공부 안 했잖아, 임마. 이런 생각이 쓱 지나간다고요. 여러분, 왜 시간이 모자랍니까? 네? 왜 시간이 모자랄까요? 그것은요, 문제를 볼 때 답이 막 알쏭달쏭 하거든요. 16번도 1번 아니면 3번인데 19번도 2번 아니면 4번이야. 1번 아니면 2번이고 막 이런 게 계속 나와.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순간까지 객관식에 찌든 우리요. 객관식에 찌든 우리는 나름대로 얻은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알쏭달쏭한데 알쏭달쏭을 찍잖아요. 찍으면 다 싹 피해 나갑니다. 못 맞춰요. 이건 불교의 망고의 진리야, 이건. 그래서 망고의 진리인데 못 맞춘다고요.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알쏭달쏭 맞는데 이거 본 적이 있거든, 이거. 본 적이 있는데 해보면 아니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하려고 보면은 마지막에 이 광을 볼 때는 시간 없는데 뭘요. 손 올리라고 난립니다, 막. 손 올리라고 막, 이거 어떻게 하지? 마지막에 막 끝이. 그거 뚜껑 열고 땡 떨어졌습니다. 다시 돌릴까 이야기를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당신 걸로 여기에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예?
우리는 보통 시험을 치고 나오면 야, 본 적 있다 이렇게 말해요. 본 적 있는 게 쉬운 겁니까? 이번 시험 쉽답니다. 네, 물었습니다. 내분 어려운데 왜 쉬우냐고 물었습니다. 본 적 있답니다. 여러분, 본 적 있다와 가지고 있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사람아. 그래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정리 너무 중요하다, 진짜.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기본 용어를 이해하려면 이걸 빨리 2번 듣고 끝났고요. 두 번째, 그러면 당신분 이제 당신 것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것은 이 범위 얼마 안 되는 요 우리 과목 요게 당신 것으로 다 지그지 다 잘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헷갈립니다. 잘 저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과목에 고득점을 하려면요. 이게 필기하고 실기가 있는데요. 일단 포인트는 필기에 맞추어서 할 겁니다. 근데 이게 필기와 실기를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게 곧 그거니까요. 필기는 객관식이요. 실기는 주관식이다. 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볼까? 객관식은 이해하는 것이요. 주관식은 암기하는 것입니다. 요 말의 뉘앙스 동의하시죠? 주관식은요. 정확한 용어를 그대로 외운 대로 써야 돼요. 객관식은요. 더듬어서 개념을 잡고 더듬거려서 걸리면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이해를 하는 것이요. 주관식은 암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 이 과목을 1차에 비중을 두지만 저는 2차 하는 것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 2차에 나온 겁니다. 2차에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차라는 것이 1차에 합격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요. 1차 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 안 된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2차가 돼야 되는데 2차가 되려면 1차에 있어서 요건 2차에 나온 것 할 때 신경 써서 잘 외우셔야 합니다. 그 외움이 곧 우리는 1차 고득점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1차지만 저는 2차 것도 언급을 할 거다. 2차에 나옵니다.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언급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잘 아셔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걸 고득점 하려면 저는 아까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고득점을 하려면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빨리 2번 듣고 정리하소. 당신 것으로. 두 번째로 우리는 1차가 포인트지만 우선 되는 게 중요하지만 1차만 되면 뭐합니까? 2차가 안 되면 말짱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1차가 되고 그리고 2차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강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1차에 잘 나오고 2차에 잘 나온다 그럴 때 2차에 잘 나오는 걸 버리면 안 된다. 왜? 같은 범위 안에, 요 카테고리 안에서 1차가 나오고 2차가 나오는데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해야 된다. 세 번째 하고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걸 잘하려고 하면 이 과목의 특징은 뭘 해야 되냐면 숫자를 해야 돼요. 숫자. 다시 합니다. 이 과목은 뭘 해야 된다고요? 숫자요. 숫자. 전부 숫자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잘 정리되어 있어요. 숫자가 첫 번째 고득점 하려면 뭐가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고? 숫자가요. 숫자가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고득점 하려면 뭐가 된다고요? 기출입니다. 기출이 곧 합격입니다. 이것만 만고불변의 진리다. 우리는 공무원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번에 공무원 10명 뽑는데 10명 뽑는데 10명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10명을 뽑는데 10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10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은 내가 너보다 하나라도 더 건져 올려야 내 서열을 당겨 올릴 수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라도 더 건져 올린다는 말은 커트라인이 어떻게 될까요? 막 올라오잖아. 막. 지금은 목숨 걸고 하니까요. 진짜로. 지금은 목숨 걸고 합니다. 막 하죠. 막 올라옵니다. 근데요. 이런 것들은 강의가 어떻게 되느냐면 깊습니다. 자 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배경은 이렇고 어떻게 되는데 어떤 대안이 있고 현재 시세는 이렇고 이런 게 막 물고 내려와요. 예.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10명을 뽑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라인을 정했습니다. 그 라인은 60이었습니다. 60을 넘어서 60을 훌쩍 더 넘을 때 한 과목에 40점 밑으로 없이 넘어서 그러면 당연히 합격이요. 우리는 조건이 간단 명료합니다. 간단 명료한 조건이니까 우리는 60을 넘었으면 돼요. 60을 넘어서면 된다고요. 예. 그러면 넘어서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우리는
우리는 할 만한 것만 확실하게 딱딱딱 하고 넘어가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대개요 1차에서 약 45% 내외 정도 합격합니다. 100명이 산업안전기사 되겠다고 해서 1차에 원서를 냈는데 그중에 패스되는 숫자는 약 45% 내외입니다. 그러면 100명 가운데 40명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40명 가운데 2차를 쳐야 되잖아. 그 2차는 또 어떻게 되느냐. 그중에 또 약 40% 내외가 돼요. 그러면 보소 100명 중에 40명이 됐죠. 40명 가운데 몇 프로라고요? 40. 100명이 됐는데 최종은 16명이 된다고요. 최종은 16명이 됩니다. 그러면 요것도 치열하게 뚫고 나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건 뭐라고? 이건 문제은행이거든요. 나왔는 곳에서 나오거든요. 나온 것에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온 것에서 나온 것이니까 기출문제를 여러분 것으로 잘 소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요 수험생으로 공부가 됐다 안 됐다는 것은 또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요. 예를 들어 이제 모의고사를 치잖아요. 모의고사를 칠 때 예를 들어서 2019년도 3차 시험입니다. 2019년도 3차 시험을 이제 딱 뿌립니다. 3차 시험을 좀 바꿨습니다. 좀 바꿔 해가지고 뿌리잖아요. 그럼 또 완전히 이거 막 적응이 안 돼. 처음 보는 문제예요. 예. 그러면 그분은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 3차 문제를 있는 그대로 딱 줍니다. 예. 근데 거기서 뭐 70점 나왔다. 그건 어렵습니다. 제 말의 의미 아시죠? 이 말의 의미는 밑바닥에 뭘 깔고 있다고요? 기출이 곧 합격이다 이런 말이다. 기출이 합격이야. 기출이 곧 합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잘 숫자를 숙지하고 그리고 기출을 자기 것으로 잘 세워두면 이 제 과목은 우습게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이건 효자 과목입니다. 막상 쳐보면 점수 괜찮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대로 하면 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셔서 하신 목적을 잘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신 분.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본 게임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건설안전기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건설안전기술의 개요. 건설안전공사 안전의 개요. 첫 번째 과목의 첫 번째 단원입니다. 이 중에 우리는 요거 있죠. 계획. 4단계 계획. 그 다음에 실시. 그 다음 보통 C, 검토잖아. 분석, 그죠? 근데 아닙니다. 예, 체크고요. 그리고 조치입니다. 우리가 보통 플랜 두 C라 그러죠. 그죠? 이건 다르다, 그죠? 플랜, 두, 체킹, 액션입니다. 요 순서 4가지요. 기억할래요? 예, 만약에 시험에 이게 나왔다. 점수 주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계획, 그 다음에 실행, 체크, 그 다음에 조치하는 거다, 그죠?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자,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번에는 건설산업의 안전관리자의 인원 기준이 있는데 그 인원 기준은 가보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1명입니다. 1명은 그냥 보세요. 인원 기준은 공사는 보통 50억 원입니다. 50억 원인데 보통 제가 좀 써볼까요? 자, 제일 먼저 이렇습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1명은 얼마라고요? 50억 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관계 수급인이 나오면 100억이고요. 그 다음에 토목은요. 토목은 20억 원입니다. 그죠? 아무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볼까요? 우리는 다시요. 공사 금액 50. 그 다음에 이번엔요. 50에서 얼마요? 120억 미만요. 관계 수급인은 얼마요? 100억요. 되죠? 그 다음에 150억 미만입니다. 토목은요. 150억 이상이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거든. 하나인데 여기 나오는 관계 수급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관계 수급인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발주가 있다. 발주 예를 들어 한국전력에서 발주했다. 그러면 어느 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를 현대건설이 받았다. 이건 발주기관이잖아.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요? 도급을 받았죠. 그럼 현대건설이 다른 단종회사에게 또 뭘 주잖아. 그죠? 이거 수급이다. 그죠? 수급받은 이 사람이요. 또 누구한테 또 줄 수 있죠. 우리는 이런 관계를 말하고 새로 생긴 용어입니다. 이게 이번에 개정되면서 우리 이것을 관계 수급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관계 수급인이 이렇게 얽혀 있으면 얼마라고요? 100억 원 이상의 공사는 안전관리자가 몇 명이라고? 한 명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번에 이천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나서 이 규정을 새로 더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몇 명인가, 안전관리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가 더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명 이상은 얼마라고요? 50이라고. 이제 요거 기준으로 할게요. 50억 원 이상은 하나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얼마냐면 800억 원 이상입니다. 그럼 몇 명이라고요? 그러면 안전관리자가 2명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얼마냐면 1,500억 원입니다. 이러면 안전관리자가 3명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얼마라고요? 2,200억 원입니다. 그러면 얼마라고요? 4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000억 원입니다. 그럼 몇 명일까요? 5명이다.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맨 마지막에 몇 명까지요? 네, 11명까지요. 이렇게 둘 수 있는 것이다. 뭘요? 안전관리자를요. 기억할래요? 그럼 잠깐 해볼까요, 여러분? 자, 해봅시다. 우리는 이번에는 2명 이상입니다. 2명 이상은 얼마인가 보니까 800억 원 이상입니다.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3명 이상입니다. 3명 어떻게 돼 있습니까? 1,500억 원입니다. 또 올라가 볼까요? 이번에는 4명입니다. 4명. 4명 이상이다. 그죠? 4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2,200억 원. 4명 이상은 2,200억 원입니다. 4명 이상은 2,200억 원이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5명 이상은요, 3,000억 원 이상이다. 이렇게 쭉 나가다가 이게 얼마 오느냐 하면은 뭐라고 몇 명까지요? 11명 이상이다. 이렇게 온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를 최대로 맥시멈으로 많이 둘 수 있는 것은 몇 명이라고요? 네, 11명입니다. 기억합니다. 다시 내 따라할래? 50억. 두 번째요, 800억. 세 번째요, 1,500억. 네 번째요, 2,200억. 5명, 3,000억요. 쭉 올라와서 맥시멈 몇 명까지요? 네, 11명까지요. 공사 안전관리자입니다. 관계 수급인 개념 기억합니다. 새로 등장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디귿입니다.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있는데요. 문제점 나머지는 됐고요. 생략합니다. 쭉 오셔서 뭘 하나 보시냐면요. 볼까요? 쭉 옵니다. 쭉 오셔서 우리는 현장에서 이런 말이 있네요. 현장에서 뭘 해야 되느냐? 현장에서 작업 환경을 측정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그럼 여러분, 요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고 나온 문제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말입니다. 뭐가 딸린다고요? 산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산소가 부족하다는 말은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18% 미만이다. 다시 한다. 18% 이하라 그랬나? 아니요. 18% 미칩니다. 미만입니다. 그럼 이 말이 의미가 뭐냐? 이런 말입니다. 여기 지금 공기 있잖아. 공기 있죠. 공기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는 어떻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공기는 제일 먼저 공기의 부피 있잖아. 최적, 크기. 이 크기, 최적. 공기가 돼 있는데 공기는 볼륨입니다. 볼륨. 그러면 공기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질소입니다. N2 질소죠. 두 번째 산소입니다. 세 번째 아르곤이고요. 그 다음 이산화탄소고요. 쭉 구성된 이 최적, 공기 이 교실 한 덩어리, 이 스튜디오에 공기 한 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말이야. 그 크기들이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거 있죠. 요건 21, 0.21 있습니다. 0.1. 요거 1이라고 할 때 21가 산소예요. 두 번째로요. 요건 엄밀히 말하면 78개인데요. 이거 다 없다고 치고요. 다 더해서 뭐라고요? 79개라고 칩니다. 그래서 공기는 최적이야, 최적, 볼륨. 말하면 얼마라고요? 0.79고요. 0.21입니다. 근데 요걸요, 뭘 해야 되냐면, 곱하기 100을 하거든요. 그러면 볼륨 퍼센트죠. 차지하는 용량이잖아. 그죠? 100분율, 그죠? 그럼 이거 100을 곱해야 되잖아. 곱하면 몇 프로죠? 네, 79%입니다. 곱하면 얼마죠? 21%입니다. 이제 잘 봐야 돼요. 공기의 볼륨이, 부피가 얼마 있다고요? 공기가 이게 100일 때 공기는 얼마 있다고? O2는? 산소 O2는 21덩어리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는 이게 21덩어리가 있어요.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런데요. 근데 이게 얼마 밑으로요? 예, 18% 미만일 때요. 이런데 들어간다고요. 이런데. 맨홀 같은데요. 예, 맨홀 가서 가스 나오고 질식 산다. 뉴스에 나오죠. 이런 데는 뭐라고요? 환경을 측정해야 하는 작업 현장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탱크입니다. 여기 탱크는 기갑부대 전차가 아닙니다. 저는 기갑부대 근무했는데 탱크, 작년 여름에 우리 가족들이 이제 포천 저 위로 가족 여행을 갔는데 그때 말입니다. 엄청난 양의 막 기갑부대 장갑차 막 탱크 막 지나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차가 엄청 밀릴 거 아닙니까? 트럭하고 막 온 부대가 막 기동하고 큰 훈련하는 것 같은데 그때 말입니다. 갑자기 옛날 탱크 부대 생각나더라고요. 그 추울 때 고생했던 그 탱크 부대 진짜. 예.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거는 기갑이 아니고요. 전차 장갑차가 아니고요. 이 탱크는 옥내 탱크이잖아요. 실내 저장 탱크, 실외 저장 탱크, 또 유조차 있잖아요. 이동 탱크, 그죠? 또요, 땅에도 봤거든요. 안반 탱크요. 또요, 약식인 간이 탱크요. 이런 탱크들이잖아. 그 탱크 안에 들어가서 도색을 해요. 도장을 초벌 구이하고 초벌 바르고 이제 2벌 바르고 재벌 3벌 바르고 이게 페인트가 유성이 독하거든요. 이 뇌를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페인트해서 돈을 버는 분들은 페이는 아주 셉니다. 그분은 지금은 더 받을걸요. 제가 있을 때 옛날에는 30만 원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옛날입니다. 93년도요. 그때는 하루 오잖아. 하루에 30만 원 받았어요. 하루에. 예, 토색 종이를 하는데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주나 그러니까 이게 뇌를 손상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예, 수명을 짧게 하고 뇌를 이렇게 한다 그래서 많이 드린다. 뭐 그런 말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무튼 그게 탱크 안에 도장하는 것. 그 다음에 산소가 18% 미만 있는 곳. 그런 곳 있죠. 또요. 또 어디래요? 터널요. 천공요. 천공기 아십니까? 안반 다다다다다다 뚫는 거예요. 천공기요. 천공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트랙에 적재된 게 있고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천공기. 그래서 우리는 발파하고 하는 거 있죠. 그 천공기가 안반에 구멍을 뚫어요. 그럼 거기에 화약을 넣고 장약을 넣는다고요. 얼마 깊이 파서 넣고 장약은 어떻게 넣고 빵 터지고. 이게 다 공식이 있습니다. 돌의 강도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있죠. 예. 아무튼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예. 천공 작업한다는 말은 여기에 발파할 거거든. 발파. 그러니까 이런 데는 뭐라고요? 이런 데는 환경을 측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 안에 도장 작업요. 요건 좀 기억하실래요? 작업 환경을 측정해야 하는 네 가지다. 이건 외우는 겁니까?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장난치는 숫자는 뭘까요? 18% 이하입니다. 18% 미만이라고요. 오케이? 그런 이야기다.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보니까 위험성의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쏘리. 제가 이거 적응이 안 돼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1강 때는 얘가 약간 좀 그럴 것 같은데 예, 다음부터는 이런 버벅대지 않을 거니까 예, 좀 불편하지만 예쁘게 봐주십시오. 자, 여기 위험하다. 위험은 말입니다. 위험은 유해한 작업 있죠. 위험한 작업 있죠. 그죠? 그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 예, 도대체 위험하고 유해한 작업은 도대체 어떤 작업이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일까요? 우리는 그 작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는데 우리는 그걸 위험성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작업이 위험하죠? 어떤 작업이 위험하고 어떤 작업이 유해합니까?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알아봅시다. 그 작업의 성질, 조건 같은 걸 분석해내는 것. 그 위험성 평가인데 첫 번째 위험하다는 말은 이게 우리에게 어떤 부상을 줍니까? 아니면 질병을 줍니까? 위험이라는 건 두 가지를 따져야 되는데 야 위험하다 이 사람아. 그 위험하다는 말은 이게 우리에게 부상을 주는 겁니까? 건설 현장요. 맞죠? 그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줍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위험성은 뭐라고요? 어느 거냐 말이야 이건. 이건 예를 들어서 분진이 많습니까? 그건 건강입니다. 지금은 건설할 때 H빔으로 갖다 받고 세우고 하잖아. 그죠? 대형 크레인이 가서 세우고 땅 받고 다 그렇게 하잖아.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빔 받고 하는 게 얼마 안 돼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철근 있잖아요. 10개짜리, 20개짜리, 30개짜리요. 그러니까 노가다 중에
철근하고 공구리 비비는 거 이거 돈 페이가 셌거든요. 여러분 한번 해보소.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철근 하나 둘 셋 철근 메고요. 자 올라갑니다. 이 쉬면 안 돼 이거. 예, 막 올라가 7층까지 올라가서 내려놓고 말입니다. 또 덜 내려서 하나 둘 셋 철근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나 공구리 치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뭐라고? 이런 것들은 부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하다는 것은 부상입니까? 질병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 측정을 해야 돼. 위험성 측정을. 그럼 이게 다시 위험성이란 말은 부상입니까? 질병입니까? 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요거 자체는 위험성이고요. 위험한 성질이고요. 그다음 요걸 분석해 보니까 요 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이건 뭐라고? 아까 철근도구 옛날에 올라가는 거. 이거 부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거 허리 나갑니다, 이거. 그 다음에 옛날에는 말입니다. 이렇게 건물 돌아서 막 7층 올라가잖아요. 철근이 기니까 돌아야 되니까. 바로 꺾어서 올라옵니까? 각이 안 나오는데요. 쭉 돌아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위험할 수 있다고요. 예. 잘못 틀잖아요. 잘못 틀면 그 사람이 틀면서 말입니다. 야, 위험하다, 이거. 그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 그죠? 옛날에는 비계 위에 말입니다. 안전망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하는 거지, 그냥. 떨어져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위험한 정도를 어느 정도 허용해 줘야 될 겁니까? 자, 용어 3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 위험성이 뭐냐? 위험성이라는 것은 부상이 오느냐 혹은 질병이 오느냐. 두 번째, 그러면 오는 강도가 어느 정도냐? 우리는 그걸 뭐라고? 위험성을 측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현장에서는 그걸 어느 정도 허락해 줄 겁니까? 허용하는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됩니까? 그걸 이제 결정해야 된다고요. 그게 위험성 결정이다. 위험성 측정, 위험성 결정이다. 오케이? 그 용어는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위로 또 올라갈까요? 자, 보실래요? 자, 사업주는 그 평가의 내용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된다. 보존은 3년 이상이다. 누가 보존하는가? 당신이 해야 된다. 사업주 당신이 보존해야 됩니다. 나오네요. 뭐라고요? 예, 결정요. 결정이 뭐라고? 여기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를 허락해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쭉 오셔서 이번에는요. 건설기계. 내가 이 과목은 용어가 좀 까다롭다 그랬죠? 건설기계죠. 건설기계. 그러면 건설기계 말씀해 보소. 건설기계는 노가다에 쓰이는 기계잖아. 그죠? 근데 보니까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데 이 작업은 원래 말입니다. 원래 건설기계는 한 20개 돼요. 20개 되는데 여기서 다루는 것은 16가지 정도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저, 불도저 이런 거 있죠. 그죠? 또요. 또 뭐 있을까요? 예, 또 뭘 굴삭기요. 그죠? 또 뭐 있을까요? 예, 덤프 트럭요. 또 뭐 있을까요? 레미콘 믹스차요. 또요. 레미콘 펌프차요. 또요. 도로 포장할 때 그 도로 살포용 그 차량 있죠. 예, 그런 것들요. 또 차량에 적재된 천공기요. 이런 거 있죠. 예. 또 크레인으로 담아서 크게 또 올리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예, 로드 해가지고요. 예, 많이 담아서 덤프에 실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뭐라고? 건설용 기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이런 것들 사용 작업하고 할 때는 작업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될 게 있는데, 보실래요? 자, 봅니다. 건설용 차량, 덤프 트럭 이런 거 말이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할 때 여기에 작업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포함되어야 하는가 보니까 우리는 어떤 기계고요. 이 기계의 용도는 뭐고요. 이거 어떤 루트를 타고 우리 현장으로 들어올 거고요. 기억합니다. 운행 경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거 가지고 작업을 어떻게 할 건지요. 우리가 틀린 걸 골라라 그러면 이거 유지 보수입니다. 어떻게 유지하고 고치고 정비할 거고요.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누구를 현장 입구에서 끌고 들어오게 하는지요. 유도, 이건 아무 관계 없다 그랬습니다. 기억합니다. 유지 보수나 입구에 서서 안내하는 이거요. 이건 이거하고 아무 관계 없다. 기억합니다. 뭐라고요? 차량용 건설기계 이야기입니다. 예,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너무 빤한 이야기니까. 오케이? 예, 우린 이거 있다 그랬습니다. 운행하는 경로다. 어디를 타고 이렇게 오는 건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쭉 오셔서 이번에는 뭘 하나 보시냐면 이번에는 구축물입니다. 예, 이번에는 구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있는데요. 구축물이 뭐냐면요. 구축했잖아요. 구축이 뭐야? 구축했다니까. 네가 뭘 구축한 거야? 아,
구축했다는 내용은 말입니다. 첫 번째 댐을 구축했다고요. 교량요, 터널요, 건축물요, 항만요 구축했다고요. 이게 구축물입니다. 그리고 그 구축물에 딸리는 부수시설들요. 이 일체를 구축물이라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구축물이 있는데 이 구축물에 대한 볼까요? 안전성 평가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 여기에 대한 무슨 평가라고요? 여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나오네요. 굴착, 땅을 파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땅이 집안이 이게 뭐 사토야, 모래야, 모래. 모래는 힘이 없거든요. 모래는 보소. 모래는 우리가 제자리 멀리 뛰게 하죠. 하나, 둘, 셋 뛰잖아, 그죠? 뛸 때 말입니다. 모래가 푹 파이잖아요. 모래가 푹 파인다는 말은 모래가 메가리가 없다고요. 모래가 힘이 없다는 말은 푹 파인다는 말은 모래 안에 뭐라고? 작은 모래 안에 점도가 없는 거야. 공기가 빈 공간이 많은 거야. 그냥 푹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이런 이야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할 때 뭘 한다고요? 굴착이나 항타요. 항타, 항발, 항마. 굴치는 거 있죠. 예. 그 다음에 치마 균열이 발생하여 붕괴 위험. 해볼까요? 우리는 붕괴 위험. 그러면 왜 붕괴가 됩니까? 집안이 뭐라고? 집안이 약하다고요. 우리가 이제 안전에 있어서 집안이 약하면 큰일 나죠. 우리가 옛날에 서울에 저기 이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이제 이게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거 비가 많이 왔다고요. 비가 많이 와서 그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 사건이었습니다. 천호동에 있는. 근데 비가 많이 왔는데 아파트가요. 이게 고지대에 있었는데 축대가 무너지면 아파트 그대로 다 넘어졌어요. 그대로 다. 다행인 것은 그 동네 구청, 동장, 관할 구청에서 말입니다. 다 대피시켰어요. 주민의 신고로. 위험하다 그래서 다 나오라 그랬어요. 귀중한 것만 가지고 나오소. 예. 근데 진짜로요.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땅이 말입니다. 땅이 더 이제 힘이 없네 이거. 예. 더 풀어줘. 예. 그리고 지나니까 푹 주저앉은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붕괴입니다. 그 다음에 지진입니다. 이 주약이지. 예, 동해 얼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치마입니다. 푹 꺼지네 이거. 땅이 푹 꺼져. 그리고 푹 꺼져서 이렇게 균열되고 비틀림입니다. 뭐라고요? 안전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제거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눈이 쌓였습니다. 옛날 호롱에서 경주에서 맞죠? 부산에 어느 대학생들 단체로 MT 왔는데요. 호롱에 있는 그 줄 내려앉았잖아. 눈 무게가 엄청나다는 이야기 들었죠. 많이 죽었습니다.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바람력, 강한 압력, 이런 하중 등으로 붕괴됩니다. 그 다음에 화재입니다. 예, 이렇게 내력입니다. 내력은 화재에 나면 통나무집 있잖아. 목조 건축물이라 그러죠. 통나무는요, 불이 나잖아요. 한 3, 40분 안에 싹 소진됩니다. 이 앞에 과목에서 배웠을 겁니다. 싹 소진돼 버려요. 근데 내화구조 있잖아. 우리 스튜디오가 있는 빌딩들요. 빌딩은 그렇지 않습니다. 빌딩은요, 이건 오래 견딥니다. 빌딩은요, 이게 다 온전히 타려면 한 2시간에서 3시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요? 이건 견딘다고요. 예, 견디는 힘이 있다고요. 어디에요? 내화구조물이에요. 그러나 통나무 목조는요, 그건 힘이 없는 거지. 그대로 천정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게 내력이 심하게 떨어졌다는 말은 이 붕괴될 것 같다고 이게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제거해야 되는 평가가 안전성 평가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오래 기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쓰려고 합니다. 평가해야 됩니다. 잠재적 위험이 예상됩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이제 올라갈까요? 예, 총괄안전관리계획이다. 별표할까요? 예, 총괄안전관리계획에 별표해 봅시다. 예, 여기 7가지 요소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공사 개요, 안전관리 조직, 그 다음에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해볼까요? 과정별 점검 계획, 그 다음에요 공사장과 주변의 점검 대책료, 됐죠? 그 다음에 통행에 대한 것, 교통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안전관리비 집행료, 그 다음에 안전교육 계획료, 그 다음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입니다. 요거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건 주관식은
자주 등장하는 선수들입니다. 객관식도 알아야 합니다. 왜? 시험에 나왔으니까요. 제목이 뭐라고요? 여기 나오는 안전관리 계획서에 들어가야 될 7가지가 뭡니까? 이런 것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8가지가 뭐냐? 그건 이거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옵니다. 이번에는 이번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엔 특별법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특별법이라는 말은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산업안전에 관한 법이잖아, 그죠? 근데 이게 특별법이라는 말은 말입니다. 시설입니다. 1종, 2종, 3종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법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규정보다 건축법보다 더 강하게 규정한 법. 이게 특별법이에요. 오케이? 특별히 만들었다. 그러면 한번 해볼래요? 제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계획을 누가 만드는가? 이 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듭니다. 몇 년마다요? 5년마다 만드는 것이다. 시설물 안전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만듭니다. 그러면 진짜로 5년마다냐? 하기는 매년 하는데요. 매년 할 때마다의 그 한 묶음 있잖아. 주기. 몇 덩어리를 매년마다 해 원래. 매년마다 하는데 몇 년치를요? 5년치를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5년 단위로 엮어서 계획을 세운다. 쭉 넘어갑니다. 예, 쭉 넘어가실래요? 예. 자, 넘어가요. 됐고요. 우리는 쭉 오셔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관리 주체가 있네요. 관리 주체. 관리 주체는 누가 있느냐면 공공기관의 관리 주체 그리고 사적인 기관의 관리 주체 2가지가 있는데 이 계획은 말입니다. 이 관리 계획은 시설물 관리 계획은 공공관리 주체는 시도지사에게 그 다음에 공공관리시설이 아닌 것은 시군자치구청장에게 매년 2월 15일까지 이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시 합니다. 다시요. 공공의 관리 주체는 누구한테요? 매년 2월 15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요. 그 다음에 공공이 아닌 비공공 있죠. 사적인 거 사설. 이런 관리 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누구에게요? 시군자치구의 장에게 이 관계되는 계획을 제출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기억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셔서 이런 말 나오네요. 안전점검, 그 다음에 정밀점검, 그 다음에 안전진단, 그리고 안전평가 뭐 이런 거 나옵니다. 뒤에 나와. 그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지나가고요. 자, 시설물에는요. 자, 올라갈까요? 시설물에는 이렇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시설물에는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자, 보소. 첫 번째 1종은요. 1종은 대형을 말해요. 대형. 1종은 대형을 말하고요. 보통 지상에서 21층 이상은 1종 시설물입니다. 연면적 5만 제곱 이상입니다. 요건 1종 시설물이에요. 그러면 뒤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보소. 그게 보소. 뭐라고요? 21층 이상이고요. 또요. 연면적 5만 이상은 뭐라고? 몇 종이라고요? 1종 시설물이라고요. 기억합니다. 두 번째, 2종이 있는데요. 2종은 16층 이상입니다. 그리고 연면적 3만 이상입니다. 2종 한번 가볼까요? 2종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종은 2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종은 자, 합니다. 2종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네, 16층 이상입니다. 그리고 연면적 얼마라고요? 연면적 3만 이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종이 있는데요. 3종은 소형이야, 소형. 1종, 2종 아닌 나머지를 3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설물은 뭐라고요? 1종, 2종, 3종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규정들이 일단 나올 건데 그 내용은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